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또 하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넘어가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일단은 요즘 나스닥 지수가 13,800선대까지 계속 올라가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힘도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청산에 있는 위치도 생각보다 포지션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에 채굴 회사들이 다른 대규모 물량 부분이 계속 출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적 여건에서도 불구하고도 매도세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1 빼기 1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BRC20에 따른 어느 정도 또 순기능이 또 보여줌으로써 이게 좀 상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또 유튜버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이름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수익도 나오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앨런이라고 있습니다. 앨런 되게 웃기죠. 이름 보면 시총도 낮고 뭐 하는데, 이거 앨런 머스크가 알게 되면 이거 장난 아니게 또 펌핑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다루셨던 유튜버 분들도 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질적 부분은 BRC20을 밀어주려고 하는 대상 집단 애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채굴 회사나 거래소 애들도 이쪽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고 있다는 건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약간 좀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인터랙티브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채 협상은 루즈 게임의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체크해놨던 이 표시를 보게 되면요, 타결이 임박이 되었을 때는 그게 수조 달러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공격적인 위험자산 부분으로 돈이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채권에 머물 수 있는 자금이 꽤 많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코인 부분도 그만큼 이쪽 자금으로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채권이 한번 발행이 되면, 특히나 국채 같은 거 발행하게 되면 어마무지한 돈이 쏟아져 나와서 이쪽으로 자금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의 약세가 또는 쉼표가 나와주고, 또 나스닥도 쉼표를 찍게 되면 비트코인과 추종하려고 하는 모델링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와중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더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한 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상황 감안할 때 금리 상황만큼은, 생각만큼은 안 올릴 수도 있다. 안 올리면 채권이 짱이죠. 예, 채권이 왕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건 매번 들어보셨으니까. 안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채권 쪽으로 돈이 다 쏠리게 될 것인데, 당장 위험자산 쪽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앨런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은행 추가 인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최근에 테더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테더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당연히 이번에 테더 움직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순수익에 한해서 했습니다. 순수익이 커질수록 비트코인 매입량은 커지지만, 반면에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기존의 테더사가 올해 은행에서 50억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중소형 은행에 따른 신뢰도가 아직도 쌓이지 않았다라는 게 증빙이 됐고, 그걸 이제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었죠, 앨런 누나가. 그래서 추가 인수가 될 수도 있다. 예, 옵션 조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우리가 그냥 중간에 합병을 시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번에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쪽 다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AT1 채권이나 뭐 상각할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은 다 상각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금이 생각보다 융통이 안 될까봐 이 테더 쪽도 생각보다는 이런 쪽에다가 돈 놔두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지금은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액션을 좀 취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기인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액션이 나온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지적도 이번에 JP모건이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JP모건 자체가 어딨냐? 준비가 안 됐네. JP모건이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이상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팩웨스트 은행도 잠깐 좀 조정이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 볼 수가 있겠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동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전히 USDC 찍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전히 돈이 계속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 어마무지하게 19년도에 절정을 찍고요. 그때부터는 미친듯이 빠졌죠. 물론은 이때 빠졌던 21년도, 22년도 때는 좀 별개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코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가 23년도와 22년도 4월, 5월 달에 있었던 루나 사태 이후부터는 대부분 그냥 인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 기조 연설에서 6가지 플랫폼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장, 운영권 보장,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권리, 그리고 글로벌 허브에 남을 수 있도록 보장과 그리고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공격을 비트코인을 공격하려다가 부당하게 기소된 사람들을 사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요, 존 케네디 조카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친 비트코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8주째 계속 축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플에 이번에 퀀트 지표로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SC와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데 리플의 호적거리를 보게 되면 EVM 호환, 사이드체인 도입, 그리고 ISO 2022 크립토 업체 중에 유일하고요. 그리고 CBDC 개발 플랫폼 출시, 디지털 홍콩 달러 테스트를 아무래도 주력으로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친 리플 미국의 변호사가 SEC 리플 힘먼 연설 공개 일자 일주일 정도 더 연장 요청이 좀 필요하다. 이 기각이 확정이 되면요, 21일 이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잭도시는 웹 5를 이번에 새로운 오픈 툴깃으로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 내용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구글 스토어에서 보게 되면 X로 이제 이렇게 기업명을 좀 정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POS 메커니즘으로 전환을 한 뒤에 아무래도 여기서도 그만큼 네트워크 참여율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었다라는 내용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 30%가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법안 하원 통과 불가능할 것 같다. 마이애미 2023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신시아 루비스 미국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편이니까 좀 잘
되길 좀 바랄 뿐입니다. 또 여기에서 부채 한도 협상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 크립토에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는 것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안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좀 감축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완화를 해줄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기존에 여기에서도 뭐 증시나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방향성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서도 축소 프로그램 접전에 이견이 있어서 다들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죠. 크립토라고 하면, 크립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접점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접점을 한다라는 건 어느 쪽에다가 세금을 뺏어 오던지 아니면 덜 쓰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요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요거 채굴실종 법안 좀 건들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저거 말고도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 CEO가 일론 머스크 진작 죽었을 수도 있는 도지를 수명을 연장을 시켰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투자 부분을 보실 때는 말이죠. 근데 이제 머스크 형이 도지에 따른 소송 부분도 꽤 많이 남아져 있어서 저는 도지를 싫든 좋든 간에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에 따른 가능성이 장기적 가능성 때문보다 그냥 시장이 좋을 때 적당하게 먹고 빠지는 형태로 전략화를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이롭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지가 옛날에는 민코인이었다가 뭐 무언가 조금 더 뭐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저도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는 요즘은 잘 못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페페나 이 정도까지의 있는 급을 좀 비비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지도 도지 정도에 있는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히 그냥 급등하는 코인 중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계속 해보면 나쁘지 않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여전히 신규 상장되고 있는 빗썸 쪽에서 많이 상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상장되어져 있는 거는 따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뭐 정석으로 따지면 뭐 요때쯤에 제일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좀 늦게 빠진다라고 하면 10개월 정도 때부터 많이 빠지게 됩니다. 신규 상장은 이렇게 메모로 해놨다가 6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사이 정도 때 좀 보고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으면 그때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거저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들 자기의 있는 전략과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뭐 도덕과 윤리는 내려놓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는 야생에 있는 시장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자기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잡아먹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량이 이제 매도 비중이 워낙 더 많아지냐, 매수량이 워낙 더 많아지냐, 그거에 따른 트렌드를 좀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이게 뭐 잘못됐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칭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동물의 세계와 저는 야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신규 상장은 그렇게 해놓던지, 누구는 또 진짜 뭐 성실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람으로 맞춰 놓더라고요. 6개월 뒤에 알람을 맞춰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추이에서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1월달에 가격이 1월달 초창기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좀 규모가 좀 있고 그런 쪽만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1월달 추이와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는 이때와 이때가 거의 유사하게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물을 타놓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매번 같이 알트를 뭐 물을 타세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 있다가 비트코인을 좀 타라고 하지. 그런 형태와 지금은 조금은 다르죠. 오히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져 있고 거의 1월 달에 저점에 거의 근사치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평균 대비 좀 많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나름의 전략이기 때문에 잘 보고 접근하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항상 이 코인 시장 발을 내놓았으면 여기서도 한번 칼을 꺼냈으면 뭐 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코인 시장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라고 해도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지나느냐에 따라서 한때 이제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죠. 라떼는 마리아 뭐 2017년도 때 이럴 때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때 잘 버텨서 이렇게 먹었어. 이런 형태처럼 지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 보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도 어느 정도 조정기가 거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알트코인에 항상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야기하고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느 쪽에 좀 더 베팅을 할 거냐 그 차이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단이 매우 낮아져 있으니 이익률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익률 배수가 어느 쪽이 더 많이 줄지는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비트코인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JP 모건이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그 말에 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요 부분을 많이 땡겨주는 역할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부족적인 문제적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해결이 좀 되어야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올 텐데 이거는 어느 정도 풍차 돌리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알테의 갈톤이 오히려 BRC20으로 인해서 그쪽을 많이 빨려버리니까 비트코인만 나올로 가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이 불장은 나왔다고 해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1억대까지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은 채굴 회사들 수수료 차익이 워낙 더 커버리고 그 다음에 BRC20에서도 차익이 워낙 더 좋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막 초입부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되면 비트코인에 더 머물려고 하지 나머지 레이어 1에 있는 경쟁 구도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작은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덜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프로젝트도 과연 비트코인 BRC20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알트코인들에 따른 생각과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